자, 그러면 요거를 한 단어만 더 풀면 되지. 네. 자, 125쪽에 13단원.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억은 예 아니요 중 하나임인데, 교사 지난 시간에 배운 사회적 수사와 관련하여 기억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발표해 보세요 했는데, 기억이 그럼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러면 기억이 예인 경우와 아니요인 경우 놓고, 자 저는 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갑이 가. 우리 저는 사회적 소수자는 적적 우대도취로 인해 차별을 받는 집단인가? 라는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답은 뭐가 돼야 되지? 아니요가 돼야 되지. 뭐 기억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병은 저는 사회적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자신들이 열등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했더니, 얘는 둘 다 예라고 대답해야 되네? 어느 케이스든. 자, 3명의 학생 중 기억이라고 응답하면서 질문을 옳게 제시한 학생은 한 명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얘가 된다면 아니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안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아니요가 된다면 얘라고 하는 얘 하나만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기억이 아니요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은 아니요이다. 되죠? 그 다음에 가의 사회적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아니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 미안 이거 잘못 봤다. 기억이 지금 뭐라 그러냐, 3명 쓴 중 기억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질문 옳게 제시한 한 명뿐이래. 기억이라고. 그럼 얘가 얘라고 대답했을 때, 그럼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2명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아니오가 됐을 때는, 아니오가 다 2명인데? 안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뭐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적적 우대조치는 차별을 받는다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적적 우대조치로 차별을 받는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을의 답은 무조건 아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저는 사회소수자는 주립단에 비해 자신들이 열등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하면 둘 다 얘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3명의 수는 기억이라고 응답하는 질문을 옳게 제시하는 사람 학생은 한 명뿐입니다. 그럼 얘가 얘라고 대답을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 옳게 대답을 한 사람은 얘는 무조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맞는 거고, 갑의 질문은 가가 틀리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의 경우 갑 질문 가가 틀렸다. 그 다음에 아니오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아니오가 들어간다면, 근데 얘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두 개가 되면.
그죠? 그럼 얘는 얘가 돼야 되네. 그죠? 기억은 얘가 돼야 되네. 왜? 가에 사회적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다. 원래 사회적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얘라고 하면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맞는 질문이 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되죠. 기억 안 되고 니은 되고 가의 인구 측면에서 다수인 집단도 사회적 수조가 될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 다수인 집단 사회적 수조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지. 얘가 되면 얘가 틀린 질문이 돼야 되는데 맞는 질문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니은 하나만 답. 없는데? 병은 무조건 얘가 돼야 되고 기어를 어느지금 옳게 저는 한 명뿐이다. 얘가 얘일 경우에 그럼 얘만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아니오일 경우는 아니오라는 질문을 얘라고 하는 질문일까? 틀리고. 얘는 그럼 그냥 모르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그지? 기억이 얘일 수도 있고 아니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라고 했을 때는 얘만 맞고 얘 둘 다 틀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을은 틀렸으니까 일단 그지? 그럼 얘가 틀린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니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얘일 때. 아니오. 그러면 가의 사회적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틀린 답이 되지. 그러면 아니오라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옳게 제시한 학생은 2명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가의 인구 측면에서 다수인 집단도 사회적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에 그게 들어가면 얘가 얘라고 대답하면 그지? 얘라고 대답하면은 얘만 맞는 거가 지문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디귿이 되고 근데 디귿 그럼 2번 된다. 맞지? 니은이 틀렸고 그러니까 오이씨 어려워. 자 2번 그림은 A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 AB는 각각 상대 빈곤 절대 빈곤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소수분포를 반영하여 규정된다 라는 거는 이거 원래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는 절대 빈곤이다. 안 되지. 가의 상대적 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상대적 탈감은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둘 다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의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 규정됨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A는 B와 달리 주로 경제가 성장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얘가
그 절대 빈곤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규정된다.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규정. 소득 분포를 반영한다. 소득 액수를 반영한다. 절대적 빈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 소득 분포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그죠? 소득 분포는 요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러면 그럼 A가 상대적 빈곤이네. 그지? 응. 그럼 A가 상대적 빈곤, B가 절대적 빈곤. 됐나? 그러면 일단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A는 나의 객관적 기준, 이건 그 가에 들어가야 되고, A는 B와 달리 주로서 경제활성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건 절대 빈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B가 절대 빈곤이었지. 소수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저기 선진국의 노숙자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표는 각국 을국의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각국 을국 각각에서 모든 가구 구성은 동일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푸는 거 가르쳤지. 자, 그러면 각국은 절대 빈곤율 20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각국은 절대 빈곤이,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이렇게가 20%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대 빈곤이 10%. 그러면 2분의 y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전체 빈곤율은 얼마야? 전체 빈곤율은 20%인 거지. 그죠? 그래서 기역이 20. 을국은 절대 빈곤율이 15. 상대 빈곤율이 20. 가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전체 빈곤율은 20. 그래서 기억은 이음보다 작다 틀렸네. 각국의 절대 빈곤은 모두 상대 빈곤이다. 각국에서 아니지. 상대 빈곤이 모두 절대 빈곤이지. 그 다음에 을국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소득의 2배보다 크다. 자, 얘가 중위소득의 반인 거잖아. 그러면 최저생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2배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2배가 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 상대빈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여기 80% 여기도 80% 같다. 됐나? 그러면 디귿이율인가? 그래서 5번. 자, 다음에 4번에 표는 각국의 연도별 성별 근로자 수 및 월별 임금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옳은 것은 단 남성 근로자 수, 남성 근로자 월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T년에 이거 1번에 2번이었나? 자, 남성 근로자 수분의 여성 근로자 수가 0.5야. 그러면 남성 근로자 수
수 여성 근로자 수 x 0.5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수가 변함이 없대. 그러면 여기가 x 0.75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성 근로자 월 임금 총액분의 여성 근로자 월 임금 총액. 그러면 임금 총액 여성 임금 총액. 자,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월 평균 임금이 있네. 근데 월 임금 총액은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곱하기 성별 근로자 수래. 그러면 남성 평균 임금이 있을 거고 여성 평균 임금이 있겠지. 자, 그랬더니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이 그러면 얘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가 x라면 0.3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돼? 근로자 수로 임금을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0.5x분의 0.6x가 되는 거지. 얘는 그냥 xx 1이 되면 되고. 그러면 0.5분의 0.3이 되니까 0.6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면은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 했으니까 0.54 0.54x 그죠? 그러면은 자, 그 0.75x분의 0.54x가 되니까 대략 이 계산이 귀찮잖아. 네. 그러면 대략 75분의 50을 하면 3분의 2가 되지. 3분의 2보다 약간 크다. 오케이? 그럼 0.67보다 약간 크다. 이렇게 하면 돼. 67% 정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가 x면은 여기가 0.9x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x분의 0.9x니까 0.9 됐나? 그러면 t 플러스 2년의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이 보면 작다. t 플러스 10년의 평균 임금 어디였어? 얘 1이었잖아. 그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T년이 T 플러스 10년보다 많다. T년이 T 플러스 10년 0.67보다는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월 임금 총액은 어디 갔어? 요거잖아. T년이 T 플러스 20년의 3배다. 아니고 T 플러스 20년의 3배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의 남성 근로자 수는 T년의 여성 근로자 수와 같다. T 플러스 10년의 X였고 여기 0.5X였고 그러니까 2배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10년 전 대비 여성 근로자 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 플러스 2년보다 높다. 그러면 얘는 옛날 거분의 나중 거 빼기 옛날 거. 그러면 0.5x분의 0.75x 0.5x는 0.25x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50%.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0.75x분의 x에서 0.75분의 0.25x 곱하기 100 하니까 3분의 2니까 3분의 2 맞지? 3분의 1 그럼 대략 33% 맞아? 그러면 T 플러스 1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 맞네? 됐나요? 그래서 5번 오케이
자, 보자. 2, 5.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요걸 더 나갈까? 생리로 나갈까? 그 모의고사에서 사회복지 계산 문제 많이 안 나왔더라?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아니 어차피 한 문제야. 한 문제긴 해. 그렇게 어렵던 것 같고. 응? 그렇게 어렵던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에이 시간이 애매하네. 그냥 사회문학 할까? 그렇죠. 응. 자 봅시다. 내 거 책을 보면 105쪽. 사회복지. 이거 어차피 계산 문제 나올 거야. 오케이? 뭐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사회복지 의미가 이렇대. 필요성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인식 변화. 얘는 뭐 선지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 그러니까 빈곤층에만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무능력, 게으름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의한 뭐 자선 활동, 자선. 국가는 극심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구제활동을 한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구빈법이라는 게 있어. 구빈법. 뭔지 알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 쉽게 말해서 먹을 거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폭동 같은 게 막 일어나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것 정도 해결해주는 그런 게 나왔던 때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빈곤에 대한 대책에 개인,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뭐에 한정되느냐? 빈곤층에 한정돼. 그리고 얘는 빈곤층에 한정이다 보니까 이미 가난해졌잖아. 그래서 사후 처방이에요. 사후 처방적인 사회복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뭐로 하느냐면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혜 베푸는 거를 강조하더라. 네, 현대복지 사회가 되면 빈곤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고,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 강조한다. 그 제도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빈곤에 대한 대책에 사회복지 뭐 정책 혹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하고자 한다. 특징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다. 그 다음에 이건 사전 예방이 되는 거지 이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사회복지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지국가, 국민의 복지국민과 행복수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행을 중요한 책무, 그러니까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 발달에서 빈곤차 심화되고 실업 증가하고 노동조건 악화 등 국민의 삶,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이 발생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독일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을 통일했죠. 독일 제국을 만들고 나서 이 사회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세기 중반에 가면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있어. 그 비버리지 장관 이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의한 사회보장 제도 등이 현대복지국 출발점이 됐고, 그랬다가 발달은 대공황,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
그래서 대공황하고 2차 대전 등을 계기로 해서 세계각국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 자산을 보장하고 국가 책무를 기하겠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복지제도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뭐지? 이 앞에가 문화 다음이 그 계층화 현상에 대한 거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계층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니까 계층 이동이 나온 거지. 그럼 계층 이동이 나올 때 상중하로 나누다 보니까 빈곤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걸로 나온 게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쭉 흐름이 이어지면 알겠지.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단원이고 앞에는 문화 단원이고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해되나? 네. 자, 그래서 복지제도는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게 마련한 법률, 조직, 역할 이런 걸 얘기하고 사회보장제도라고도 하더라. 근데 거기에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자, 구분하는 거는 제도별 대상과 특징을 구분한다 했고, 그 다음에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사회보험은 뭐냐면 뒤에 보험자 붙는 거야. 뭐 빼고? 국민연금을 빼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받지? 내가 은퇴했을 때 받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근데 국민연금 내가 직접 내잖아.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내가 조금 내놨다가 우리가 병원에 감기 걸려서 가면 보통 한 2천 몇 병은 결제하잖아. 그럼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야. 건강보험 공단에서 주는 돈이 또 있다는 거지. 그 병원에다가. 특히 우리 그 CT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CT 찍는데 원래 100만 원 든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거를 20만 원만 낼 수 있게 바꿨었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많이 부담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부담은 그래서 이재용이는 많이 내고 나는 조금 내는 거야. 이해되나? 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다시 망가뜨려 놨다가 지금 대통령 바뀌었고 바꿨는지는 내가 모르겠네. 아니 CT를 왜 찍는지 내가 몰라갖고 MRI를 찍어본 적도 없어서. 자, 됐나?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고,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내가 이제 국가 차원을 얘기하면 공공부문이란 말이야. 내가 실손보험을 따로 들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생명보험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민간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거지. 됐나? 그래서 얘는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야. 왜? 모든 삶에게 적용되니까. 모든 국민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런데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 그리고 이거 내가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공짜야. 뭔지 알지? 기초생활수급. 그거 말고도 의료보호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병원비가 공짜예요. 내가 옛날에 저기 번동에 그 선배가 하는 독서실에 그 대학교 때 이제 거기 그 전날 술을 먹고 택시 타고 들어다가 내가 옛날에는 긴 옷을 좀 좋아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온 택시 딱 타는데 출발하는데 팔이 이렇게 꺾였어. 그래서 끌려간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 그냥 이 택시 기사 섰어. 한 10m 끌려갔어요. 그 다음날 그 건물에 밑에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갔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나보다 먼저 치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리치료를 하고 나오시는 거지. 돈을 안 내고 가. 근데 거기가 뭐냐면 그 번동이 그 2단지, 3단지, 5단지 이렇게가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의료보호 대상,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 수급 이게 많은 거지. 그리고 짜증내면서 이제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늦게 온 데다가 왜 돈도 안 낼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의료보호였던 거야. 그 양반들은 기초자산 수급자들은 그 병원 앰뷸런스 불러도 공짜인 거 알아? 그래요? 119 말고 병원 앰뷸런스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에 한 60만 원 해. 근데 그 양반들 공짜야. 그건 참 부럽지. 그러니까 응급실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너 응급실 갔다 오면은 실손보험 청구해도 안 나오는 거 알아? 내가 응급실을 가본 적 있거든. 내가 실려간 건 아니고 그 급성 비염이 걸렸을 때 응급실 갔다 실손보험 청구를 했어. 응급실 안 된대. 망할. 나 옛날에 그 햄스트링 터졌을 때 그 저 목발 짚고 다닐 때 물론 그날 그 뭐지 수업 때문에 병원을 못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응급실 안 갔잖아. 그 다음날 재활할까 열 때까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치료받은 거지. 그 재활학과는 지금도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없어. 어딘지 알지? 그 병원 괜찮은데. 거기서 치료 많이 했어요. 돈 진짜 많이 쳐받았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거의 해주니까 뭐 내 돈 넣는 거 별로 없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가 원래 경제학 용어로 사람의 활동이야.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이동시킨다든지 뭐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자기가 능력이 되면은 자기가 지불할 수 있어. 오케이? 너 상계역에 요양병원 있는 거 알아? 보긴 본 것 같아요. 그 병원들의 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간병인 서비스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돈이 된다. 그러면 내가 내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데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요새 뜨는 직업이 그거잖아.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하고 근데 나는 때리지도 못해. 일단 힘도 없고. 자, 목적에서 사회보험의 목적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무슨 부문?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보험의 방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아까 민간하고 공공 구분했는지 알겠지? 네. 그래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사람을 누리는데 필요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한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국민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강제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 돼. 그 다음에 상호부조라고 하는데 얘는 상호부조인데 이 부조는 돕는다는 거거든? 서로 돕는다. 왜? 이거를 너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면 사장이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아빠가 얼마 내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가 얼마 내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내가 얼마 내고 국가가 얼마 내는 거지.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각자의 뭐에 따른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재용이는 많이 내고 나는 조금 내고. 그 다음에 원칙적 수혜와 무관하다. 야, 이재용이 병원을 많이 갈까? 내가 병원을 많이 갈까? 안 그럴걸? 내가 많이 갈걸? 왜냐면 나는 술을 먹고 막 저기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공차다 다치고 막. 근데 걔는 그럴 일이 없잖아. 걔가 나처럼 뭐 술 먹고 막 길바닥에 자빠지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야, 걔 얼굴 잘 봐봐라. 그 엄청 동안이잖아. 그렇죠. 근데 걔 나랑 동갑이야. 근데 나도 어디 가면 동안이라고 하는데 걔는 엄청 그러니까 건강을 무지하게 잘한 거야. 나처럼 막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절대 그 얼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술을 먹겠지. 술을 먹고 근데 나처럼 막 이 필름 끊겨갖고 막 나 얼마 전에 핸드폰 잃어버렸거든. 뭐 찾긴 찾았는데 그러진 않을 거란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에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 미래죠. 미래 직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인 거지. 사전 예방. 그리고 이거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금전적 지원. 그래서 비용 부담체가 상호부정이니까 사업주 근로자 국가나 나와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류에 알 필요 없어. 됐나? 그러니까 보험자 들어간다면 알면 돼. 그다음에 공공부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다. 그래서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기초자식자들은 자기가 돈을 안 내잖아. 그래서 공짜인 거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보다는 소득 재분배효과가 큽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건 내가 그냥 돈을 버는 건 소득 분배고 그거 말고 이재용이가 세금 많이 내서 저기 복지요청하게 하는 거 이런 거가 그냥 재분배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직면한 거야.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인 거지.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고 대상자 선정관에서 부정적인 낙인. 이거 왜냐면 내가 신청해야 된다. 공무전. 그러면 네가 만약에 동성으로 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기초수급 신청하러 갔어.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저 새끼 저 젊을 때 잘 나간다고 맨날 술 처먹고 들어다니더니 망했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신청하러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가 아까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뭐냐면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인가? 노인들 중에서 이 소득을 끊어요. 그래서 하위 80%. 이 양반들한테 한 달에 얼마 주는 거. 이 박근혜가 이걸로 당선했어. 그래서 그때 20만 원인데 문재인 때 30만 원 올렸다가 그 다음은 내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주 저소득층이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못 받아도 이거는 받는다는 얘기지. 이해죠? 근데 이거 갖고 생활이 될까? 한 70 넘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70 넘으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국민의 삶의 질.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금전자치 제공이 아니라 뭐의 제공 원칙? 서비스. 그래서 민간 부문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일정 소수는 이하의 국민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가 부담한다. 그래서 산모신앙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복지제도 역할에서 현재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제해주고 미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최소생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한계. 자, 얘는 서술로 나오기 좋죠. 복지제도의 부작용이 있다. 이거 같은 게 참 논술에서 다루기 좋지.
그래서 뭐냐면 복지병, 과도한 사회 부장이 오히려 근로욕을 감퇴시키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죠. 70년대에 경제 불안을 계기로 그 오일 쇼크 일어나고 나서 복지치를 축소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이상이 후퇴하게 되더라. 오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신자유주의가 안 들어오고 있다가 외환위기 딱 터지면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는 얘가 역대 딱 모의고사 수능 통틀어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문제 때 갖다 놨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벌잖아. 근데 이게 평균적인 어느 수준에 못 미치잖아. 그럼 국가가 지원금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병을 없애려는 거지. 왜냐면 그거다가 국가도 언제까지 세금으로 계속 이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로연계복지고 복지 강화로 인한 각종 복지병 심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있고 특징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과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경제 효율성 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방식으로는 기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복지 수혜자의 소득 증대 노력과 복지 혜택을 연결시키는 복지제도라고 평가는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복지에 소외시키려고 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148번에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가해자 단순히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뭐 해서 예했더니 사회보험이고 원칙 비금 전쟁 혜택을 제공하는 예하면 그러면 다가 사회 서비스 됐나? 그러면 가해는 강제가입의 원칙 적용되면 들어갈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사례로는 의료급여 공공부조니까 맞지? 나는 사회보험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폭이 좁다. 맞죠? 다는 상담, 재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거 맞지? 왜 나와 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 부담하는 건 나만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5번. 그럼 149번을 할 수 있겠고 150번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을 옳은 것은 사회분야도 이해 그림은 우리나라 뭐뭐 지역의 모든 가구를 총소득에 따라 5등분하여 조사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 유형의 특징을 활용하여 이 자료를 분석하시오 했는데 5분위에서는 시장소득이 95%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회보험급여가 5% 뭐 이렇게 되고 1분위가 이제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총소득 크기가 5분위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소득은 민간부문에서 얻은 소득이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총합이고 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분배에 대한 급여는 2분위 이하에게만 적용된다.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는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급여 둘 다 돼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있잖아. 그래서 2분위 이하에게만 틀렸네. 그 다음에 저소득분일수록 총소득 중 강제가입을 원칙하는 강제가입은 뭐야? 사회보험이잖아. 제도에 대한 급여 비율이 높습니다. 아니죠. 그 2분위가 더 높고 1분위가 낮아요. 됐나? 그다음에 수혜자에서 선정해서 소득이 고려된 제도의 수혜자는 뭐뭐죠?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수혜자에서 선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거. 그러니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 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될 거 아니야? 그건 뭐뭐죠?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1분위 2분위만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뭐가 있냐? 일단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합하면 40% 맞아. 그지? 근데 무엇이냐?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인구의 100% 받아야겠지. 그 다음에 1분위에서는 총소득 중 사후 처방전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에 대한 급여비를 가져놓습니다. 1분위 사후 처방.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총소득 중에 가장 높네. 됐나? 그래서 4번. 그다음에 총소득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보장도 기초생활보장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2분위가 아니라 1분위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51번. 가나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가장 드러난 것은 A는 20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는 중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급여 시장 지급받다. 이거 고용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8세인 B는 소득 인정액이 2015년 기준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얘는 근로 그거거나 아니면 기초상수급이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해 제도는 나해 제도에 비해 사후 처방적 아니고, 가해 제도는 나해 제도와 달리 상호부자의 원칙 나하죠. 나해 제도는 가해 제도에 비해 소득지원배 기능이 강하지. 나해 제도는 가해 제도와 달리 대상자의 강제가입 원칙을 아는 거 가하지. 가나 제도 모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수혜자 부담 원칙은 가인데? 답이 2번이잖아. 내가 왜 이거 넘어간 거야?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자, 155번에 잘 봐야 된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에서 다와 뭐뭐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문서가 옳은 것은 단 뭐뭐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졌다. 가,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존하기 위해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그러면 가가 사회보험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의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아까 그거 기초연금이라고 했잖아. 이거 공공구조예요. 그 다음에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한 제도, 기초생활수급, 이것도 마찬가지 공공구조. 됐나? 자, 근데 A 지역에서 6.7%가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5.5% 받고, 그 다음에 1.9% 받고, B 지역에서는 6.7% 받고, 그 다음에 7.6% 받고, 그 다음에 1.6% 받고, 근데 전체를 봤더니 6.7, 6.9, 그 다음에 1.1. 그러면 A 지역 인구가 얼마인지 B 지역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도 6.7%, 6.7%면 어차피 평균 6.7% 나와. 자, 요거 갖고 찾는 거야. 그러면 A 지역 인구를 A라고 하고 B 지역 인구를 B라고 해서 풀어볼게. 그럼 100분의 5.5A 플러스 100분의 7.6B는 100분의 6.9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네. 그러면 얘를 약분하고, 그러면 A 6.9에서 5.5를 빼면 1.4A는 7.6에 6.9를 빼면 0.7B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B는 2A가 되는 거지. 그럼 B적 인구가 A적 인구의 2배라는 거거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자, 잘 봐. 전체에서 얘를 빼면 1.4지. 네. 여기서 얘를 빼면 0.7이지.
2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쪽 인구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평균이 나오지. 이해되나? 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가 0.8, 그다음에 얘가 0.5. 그러면 얘는 2배가 안 되는데? 이건 아닌가? 2.6. 근데 어쨌든 이 인구를 가지고 2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러면 A제의 경우 가에서 다 중에서 의무가입 원칙 적용된 제도 의무가입 어디가 이거지. 네.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 아니고 6.7%. 그지? 네, B제 경우 가에서 다 중에서 4, 5천원 가한 제도 수급자 비율은 B지역에 7.6에다가 1.6 하니까 9.2%. 됐나? 가에서 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급자 수는 수혜자 않는 거 얘 두 개지. 수는 A지역, B지역부터 다. 자, 그럼 A지역은 5.5A 플러스 1.9A가 되면 될 거고 B지역은 7.6 곱하기 2A 플러스 1.6 곱하기 2A 이렇게 되면 되겠네. 제대로 수급 A지역, B지역 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거 벌써 이거 15점 얼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중에서 가입자가 상호부족 원리 적용된 얘지. 그러면 수는 B지역에 A지역 보면 다 퍼센트가 똑같아. 근데 B가 A의 2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된다. 그래서 보면은 157번하고 159번이 그런 형태. 그다음 16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비 추론만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림은 각 월구의 저소득층 단독 가구가 근로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체계를 보여준다. 단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각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국은 소득이 8천만 원이 되면 6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 되면 1,500만 원 준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네. 근데 6,000달러. 근데 10,000달러가 되면 그때부터 안 준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네. 근데 을국은 8,000달러 되면 1,800달러를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을국은 근로소득이 6,000달러인 경우보다 을국 6,000달러는 빵. 13,000달러인 경우 근로지급이 많다. 둘 다 빵이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17,000달러인 경우 근로자인 지급액은 각 월국이 같다. 각국은 1,500 주고 을국은 안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각 월국 모두 근로율을 높이려는 생산적 복지를 반영하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각 월국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소득 재분배 되겠죠? 답이 없어. 을국은 근로소득이 6,000달러인 거다. 만성 을국은 6,000달러일 때 안 주는데? 그지? 13,000달러에도 안 주는 거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7,000달러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각 월국이 같다. 각국은 1,500 주고 을국은 안 주는 거잖아. 나 이거 엊그제 맞았는데 왜 틀렸지? 4번이거든요? 을국은 근로소득이 6,000달러 인 경우다.
6,000달러일 때는 안 주고 13,000달러인 경우 아니야 13,000달러 무조건 안 주는 거야. 11,000달러까지는 11,000달러까지만 주는 거니까. 근데 8,000달러부터 주기 시작했죠 결국에. 이건 내가 찾아볼게요. 오케이. 자, 148번에 5번, 150번에 4번, 101번에 2번, 155번에 4번. 이 끝인가? 아, 160번에 일단 100번에 일단 4번이야. 요 수능 특강 좀 풀어오세요. 네. 오케이? 오늘이 8일. 야, 중앙으로 잘 보기 잘 봤나 보다. 그 뭐냐 영화학원 선생님 전화 안 오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했겠지? 사물 모의고사 씨 전혀 다른 과목을 하는데 뭐 어떡하나. 고생했습니다.